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10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그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어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슬라이드 크기가 A4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1시간 동안 슬라이드 6개를 작성하실 텐데요. 꼭 순서대로 배치를 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글꼴 출력 선택 보시고 검정색인지 흰색인지, 도형의 경우에는 그림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슬라이드 번호의 경우에는 1번 슬라이드는 생략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 도형이 있고 하단에 로고를 넣어야 되는데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적어놓은 점선원은 입력하지 않아요. 그림을 삽입할 때는 문서 안에 ITQ 안에 픽처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정확한 파일을 선택하셔서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구성 슬라이드 크기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A4 용지로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슬라이드의 크기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 가시게 되면 오른쪽 끝자락에 슬라이드 크기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할 수 있고요. 와이드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는 건 A4 용지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고 나갈 때에 최대화나 맞춤 확인이 있는데 어차피 컨텐츠를 저희는 꽉 채워서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슬라이드 총 6장 마련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만 보이고 있죠? 홈으로 돌아오셔서 슬라이드 추가하겠습니다.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 누르셔서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니까 불만이 없고요. 두 번째와 6번째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만 있고 아래쪽에는 자유롭게 도형을 넣을 거예요. 제목만 슬라이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경우에는 제목이 있고 내용들을 글씨로 쓰거나 표, 차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 누르셔서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3, 4, 5번은 같다라고 했으니까 매번마다 선택할 필요 없이 위쪽에 반짝이는 친구 콩 찍어주시게 되면 똑같은 모양으로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는 모양을 바꿔야 되니까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이름을 누르셔서 다시 아래쪽에 텅 비어있고 도형을 자유롭게 놓을 수 있는 제목만이라고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총 슬라이드 6장이고요. 첫 번째는 제목 슬라이드, 2번과 6번은 제목만, 3, 4, 5번의 경우에는 제목 및 내용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슬라이드 6장 만들었고요. 마스터 이용해서 2번부터 6번까지는 제목, 그리고 하단의 로고, 슬라이드 번호 넣도록 할 거예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보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슬라이드 마스터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왼쪽에 미리 보기 형태 보일 텐데 이렇게 막대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해보시면 미리 만들어진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1번 딱지 붙어 있는 이 친구가 슬라이드 마스터 제일 처음에 있는 친구예요. 얘를 1라고 선택하셔서 여기에다가 도형이나 그림을 넣게 되면 모든 친구들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2번 슬라이드, 6번 슬라이드까지만 이라고 했으니까 2번 슬라이드에 있는 이 도형을 보시고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밑에 깔려있는 옅은 색의 화살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길게 만들 거고 방향을 돌리실 때 빙그르르 돌려주셔도 되고 도형을 선택하시면 도형 서식이 뜨니까요. 여기에서 방향을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좌우 대칭이라고 하면 양옆으로 뒤집어진 거 확인되시죠? 색깔은 여러분들께서 시험지 받으실 때 흑백이기 때문에 어떤 색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옅고 짙고 농도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죠? 도형의 채우기에서 옅은 색깔로, 테두리의 선의 경우에는 선이 없으니까요. 윤곽선은 없습니다 라고 바꿔주시면 이렇게 옅은 색의 도형 깔려 있어요. 하나 더 꿀렁거리는 깃발 모양 넣어보도록 할까요? 삽입의 도형. 깃발 모양은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주실 때에 짙은 색깔이니까 여기에 대해선 불만이 없고요. 윤곽선만 없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도형을 넣고 나서 글자 밑에 깔려있는 걸 맨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도형을 맨 앞으로 데리고 오면 이렇게 글자가 앞쪽으로 튀어나오고요. 그 글자에 대해서 글꼴 지정이 되어 있죠. 도둠의 40의 흰색이라고,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글자 도둠. 제목 도형에 대해서 쭉 맞춰줬고요. 하단에 로고도 넣어주도록 할까요? 이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왼쪽 하단에 이렇게 로고가 보입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역시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이미지가 모여 있습니다. 픽처라고 하는 곳을 열어보시게 되면 123 주식회사라고 하는 로고 2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삽입. 클릭 드래그 하셔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왼쪽 하단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로고의 경우에는 배경 색깔을 투명하게 지정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도구가 뜰 거고요. 여기에서 색깔을 투명하게 해주겠다 라고, 어떤 친구를 투명하게 해줄 건지는 화살표의 끝자락으로 콩 찍어주시면 회색 부분을 지워주실 수 있을 거예요. 슬라이드의 번호가 이렇게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죠. 결과물에서도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아이들은 다 작성을 한 것 같은데, 표지 디자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제목 부분과 아래쪽에 있는 로고들 보이지 않습니다. 왼쪽에 마스터에 모든 아이들이 적용된 게 보이는데요. 제목 슬라이드 너는 이라고 따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그래픽을 숨겨다오 라고 체크를 하시게 되면 다른 아이들은 다 도형들 그리고 로고를 넣었는데 얘만 안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슬라이드 보기 닫기. 첫 번째 친구는 이렇게 그림 보이지 않지만 두 번째부터는 쭉쭉쭉 도형들 보이고 있는 거 확인되네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오른쪽 구석에 번호가 있는 걸 확인하고나 하는데 보이질 않는군요. 삽입에 보시게 되면 번호를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슬라이드에 번호 삽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번호가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도록 꼭 체크를 하고 나오셔야 되겠죠. 모두 적용. 1번에 해당하는 이 친구에는 번호가 안 보입니다. 2번, 3번, 4번, 6번까지는 번호가 보이고 있죠. 전체 구성이었습니다. 그럼 표지 디자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디자인의 경우에는 제목 슬라이드를 이용하는데 이 친구는 제목이 필요가 없으니까 몽땅 다 드래그해서 지울 거고요. 도형과 워드아트, 그림을 이용해서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형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삽입의 도형.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보이는 친구를 선택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고,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거기를 그림으로 채워주는 거죠. 그림을 삽입하는 게 아닙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서식이 나올 거고요. 도형을 채울 겁니다 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그림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림을 넣고 나서 세부 조건에 보시면 투명도가 50입니다.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예요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위쪽에 있는 도형 서식에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다 해주시면 되는데, 도형의 채우기에 대해서 그림으로 채우는 건 맞지만 투명도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가 없네요. 대신에 도형 효과에 가보시면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짜리라고 하는 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가능한 아이들은 거기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없다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도형의 서식을 따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지를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창을 좁게 줄여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식창이 떠 있으면 좀 좁은 관계로 그때그때 껐다 켰다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켜 있어도 작업하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도형을 채워주는 거 투명도 50%로 낮추실 수 있을 거고요. 워드아트 삽입하도록 할게요. 삽입에 워드, 아트 제일 기본적인 친구를 먼저 선택해서 타이핑하도록 하죠. 변환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꼴에 대해서도 효과에 대해서도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글자를 쪼로록 붙잡으셔도 되고요. 가장자리 테두리를 쿵 찍으시게 되면 요 안쪽에 있는 모든 걸 블록 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도형 서식에 가시게 되면 도형에 대한 서식이 있고 워드아트 글자에 대한 서식이 있습니다. 글자에 대한 서식에서 변환을 해주도록 할게요. 텍스트 효과 보시면 변환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왼쪽 줄이기를 찾아주세요.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시고요. 글꼴, 도둠의 굵게,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그림자가 기본적으로 들어있는데 그림자는 필요 없으니까 해제를 하도록 할게요. 전체 반사에 터치를 해주세요 라고 지시사항 나와 있죠. 다시 도형 서식에 가시게 되면 도형 전체 요 네모에 대한 아이가 있고요. 오롯이 그 글자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텍스트의 반사 효과, 전체 반사의 터치. 그림을 삽입해 보도록 할까요? 삽입의 그림. 123 주식회사라고 하는 로고 2번을 삽입하시게 되면 이 친구 왼쪽 상단에다가 배치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배경을 회색 부분 투명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림 서식에 가시게 되면 색깔을 투명하게 지정할 수 있을 거예요. 화살표의 끝자락으로 회색 부분을 클릭하셔서 색깔 날려주시게 되면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 보도록 할게요. 출력 상태와 같이 도형을 이용해서 목차를 작성할 건데 그 안에 글자는 굴림의 24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글자는 아래쪽에 있는 이 친구들을 얘기해요. 목차라고 하는 제목의 경우에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크기를 정했기 때문에 이 목차의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제목을 넣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도형을 얹겠습니다. 한 친구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계속 배치하면 되겠죠. 밑에 깔려있는 화살표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 결과물 보시면 색깔이 옅어 보이죠? 도형을 채워줄 적에 옅은 색깔로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선의 경우에는 없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윤곽선은 지워주시면 되겠죠? 사다리꼴 넣겠습니다. 삽입에 도형. 글자의 경우에는 상자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군요. 삽입에 텍스트 상자.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어서 몽땅 선택하시고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을 누르는 동안에는 이렇게 더하기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배치, 클릭 드래그해서 배치 반복하시면 되겠죠? 글씨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글자들의 경우에 글꼴이 굴림의 24다라고 했으니까 몽땅 다 선택하셔서 글꼴 맞춰주시고요. 크기 맞춰주세요. 색깔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앞쪽에 짙은 색의 도형에는 흰색 글자,
그리고 뒤쪽에는 글자가 검정색 구분하시면 되겠죠? 텍스트를 하이퍼링크 걸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동글라미 1번 요 친구네요. 사교육 과목 구성률이라고 되어 있는 거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삽입에 가시면 하이퍼링크가 있을 거예요. 링크를 걸어주시고요. 슬라이드 5번과 걸어주세요 라고 했으니 현재 문서와 걸어주면 되겠죠. 슬라이드 5번입니다 라고 확인. 파란색으로 밑줄 쫙 그어 있다면 제대로 링크가 걸린 거예요. 그림을 삽입해서 정리를 할까요? 그림을 4번 갖고 오세요 라고 했네요. 삽입의 그림 4번에 여러 개의 이미지들이 한꺼번에 들어있는데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산봉우리 하나만 필요하죠. 나중에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일단 그림 4번을 삽입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다 같이 들어올 거고요. 그림 선택하고 있으면 그림 서식이 뜰 겁니다. 자르기 도구 이용해서 그림을 잘라주도록 할게요. 가장자리에 보이는 깜장색이 칼날입니다. 드래그 하셔서 요만큼만 필요해 라고 범위를 수정을 해주시고요. 다 했으면 빈 공간 눌러서 선택을 해제할게요. 원하는 위치에다가 옮겨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가 완성됐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입니다. 제목을 넣고 시작할게요. 클릭. 아래쪽에 데이터 입력을 하도록 할 텐데요. 영문은 요만큼의 너비, 한글은 요만큼의 너비, 서로 너비가 다르군요. 상자를 따로따로 만드셔야 됩니다. 한 세트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조절해 쓰시면 되겠네요. 텍스트 입력할게요. 텍스트를 작성할 때에 글 머릿기호 지정되어 있죠. 클릭하셔서 홈에 보시게 되면 글꼴 그리고 단락에 글 머릿기호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화살표 모양 이 수준의 경우에는 이 친구는 V체크 모양으로 한 수준 낮춰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단락 수준을 올려라 내려라 라고 하는 친구가 보이네요. 콩 찍어서 한 발짝 안쪽으로 물러났고요. 그 상태에서 작아진 아이들 중에 기호를 V체크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화살표 모양과 V체크 모양에 대한 문단은 글자의 모양 그리고 줄 간격, 크기 다 지정이 되어 있네요. 도둠에 1.5줄이라고 하는 건 똑같으니까 몽땅 다 블럭을 잡아서 글꼴 도둠이라고 맞춰줄게요. 그리고 글자와 글자 사이의 줄 간격은 1.5라고 해서 동일한 아이들은 미리 설정을 했고요. 첫 번째 화살표 모양의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가 24의 굵게라고 되어 있네요. 24의 굵게. 그리고 한 발짝 더 들어간 이 수준의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가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죠? 소셜에서 끝난 거 요만큼 맞으니까 칸이 이렇게 넓을 필요 없어서 조절을 해봤고요. 그대로 상자를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테두리에 정확히 갖다 대시면 더하기 모양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똑같은 아이가 하나 더 생길 거고요. 글씨만 한글로 바꿔치기 하면 되겠네요. 글씨들을 입력하고 나면 이렇게 사회라고 하는 부분에서 끊어지도록 상자의 너비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넣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삽입의 오른쪽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미디어 중에서 비디오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시험장에서 그림들 넣었던 픽처 방에 똑같이 동영상도 들어있네요. 삽입. 세부 조건을 보시게 되면
영상에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비디오를 선택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대한 재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은 자동으로 실행, 반복적으로 재생하겠다를 체크하셔서 마무리 지으면 세 번째 슬라이드도 완성이 됐어요. 네 번째는 표 슬라이드네요. 제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만드실 때에 몇 줄에 몇 칸인지를 세어보시면 될 텐데요. 하나, 둘, 세 줄입니다. 칸수도 역시 하나, 둘, 세 개. 표를 만들겠습니다. 표 삽입 단추 누르셔서 열도 3개, 행도 3개라고 확인하시게 되면 표가 만들어질 거고요. 표에 왼쪽에도 도형이, 위쪽에도 도형이 있으니까 가장자리에 조절점 이용하셔서 왼쪽을 좀 공간 남겨줄게요. 위쪽도 공간을 좀 남겨주겠습니다. 타이핑하죠. 표를 만들고 나면 표 스타일에 대해서 언급된 대로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글자에 대해서는 도둠의 18이다 라고 되어 있죠.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표 작업을 하고 있으면 표의 디자인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표 테마 스타일 1번의 강조 6번이라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중에서 이름을 정확하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테마 스타일 1번 강조의 6번 클릭하시게 되면 초록초록한 느낌 들죠. 다만 이렇게 줄무늬 모양으로 색깔이 들어가 있는 친구는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 결과물에는 그렇게 알록달록 보이지는 않으니까요. 머리글, 줄무늬에 대해선 V체크를 해제시켜 주도록 할게요. 글꼴 맞추도록 하죠. 도둠의 18 위치도 가운데, 위아래도 가운데 배치하시면 되겠죠. 도형들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도형의 경우에는 그라데이션, 상단의 도형의 경우에는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들라 라고 되어 있네요. 삽입의 도형, 좌측에 있는 친구부터 먼저 찾도록 할까요? 방향을 빙그르르 돌리는 게 아니라 손바닥 뒤집듯이 좌우로 대칭시켜 주는 거. 좌우 대칭. 색깔의 경우에 채워주는 색깔이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으로 짙어진다 라고 했으니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하시면 되겠죠.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복사, 질질질 끌고 복사. 글씨 쓸게요.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어서 역시 복사해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왼손에 도움 받아요. 컨트롤 누르는 동안에 더하기 보이시죠? 드래그해서 복사, 드래그해서 복사. 글씨 쓸게요. 도형들도 역시 글자를 몽땅 다 도둠의 18이라고 맞춰주겠습니다. 싹 다 잡으셔서 홈에 가시면 글꼴 맞출 수 있었어요. 도둠의 18.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글자 색깔 까매 보이니까 글자의 색상도 까망색으로 맞춰주시면 네 번째 표 슬라이드도 끝났습니다. 다섯 번째 차트 슬라이드 만들도록 할게요. 제목부터 넣어볼까요? 차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차트 삽입 단추 눌러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면서 데이터 입력할 수 있도록 창 항목 1번, 2번, 3번, 4번 보시고 결과물과 맞춰주시면 되겠죠. 국어, 수학, 영어 하나하나 추가되는 거 확인을 해보시고요. 계열 1번 남자, 아동
숫자 값을 넣을게요.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계열 3번 쓸데없는 아이가 들어가 있죠? 요만큼은 딜리트로 지울지라도 그 공간은 남아요. 공간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모퉁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확히 갖다 댔을 때 화살표 모양 보일 거예요. 클릭 드래그해서 요만큼만 필요해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분명히 31.0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소수자리가 없어진다면 이만큼 숫자 값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셀 서식을 수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숫자에 소수자리를 한 자리 꼭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표현을 하시면 이렇게 소수자리가 표현이 될 겁니다.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작업을 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글꼴은 도둠의 16, 가장자리에 외곽선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네요. 차트를 선택한 상태, 글꼴 도둠의 16, 테두리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차트에 서식으로 가시게 되면 바깥쪽에 윤곽선 넣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색깔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까맣게 보이니까 윤곽선의 색깔 까맣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세부 조건 보시게 되면 차트의 제목, 글꼴과 색깔 지정이 되어 있네요. 차트 제목 선택하셔서 맞춰주면 되겠죠.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오셔서 글꼴 궁서에 24, 채우는 색깔과 테두리, 그림자의 효과는 홈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네요. 차트의 서식으로 하나씩 바꾸러 갈게요. 채우는 건 흰색, 테두리가 있어요. 그림자에 대해서는 오프셋 아래쪽, 차트의 영역은 채우기 노랑, 그림의 영역은 채우기 흰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안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차트 영역인지 그림 영역인지 계열인지 제목인지 이름이 다 뜨는 거 확인되시죠? 차트 영역이라고 떴을 때 서식에 가셔서 채우는 색깔 노랑이라고 맞춰주시면 되겠고 그림 영역이라고 떴을 때 클릭하셔서 흰색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여자 아동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꾼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 아동은 주황색의 막대 얘기하고 있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자 아동에 대해서는 꺾은 선형 보조축으로 정하겠다.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것들 먼저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차근차근 맞춰가도록 할게요. 값을 표시하세요. 국어의 남자아동 계열만이라고 했습니다. 국어의 남자아동이면 요 파란색 막대 얘 하나만이네요. 파란색 막대를 클릭하면 모든 파란 막대가 다 선택이 되는데 한 번 더 눌러주면 얘만 남아요. 거기에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값을 표현하는 겁니다. 라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지시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했고요. 지시사항이 없는 친구들, 이렇게 지나가는 눈금선들은 지워줄게요. 아래쪽에 표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차트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 뜨죠. 차트의 요소를 추가하실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 단추도 같은 기능입니다. 차트 요소 추가할 적에 데이터, 테이블, 범례 표시를 포함한다 라고 하시면 파란 막대는 누굽니다. 주황색의 꺾은 선은 누굽니다. 라고 범례를 표현을 해줍니다. 아래쪽에 있는 친구는 그런 필요가 없겠네요. 클릭하셔서 딜리트 버리면 되겠고요. 왼쪽에 0부터 60까지 10단위로는 되어 있는데 소수자리가 보이네요.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축 서식을 보시면 최소가 0이고 최대가 60인 거 불만 없습니다. 기본 단위도 10단위로 되어 있는데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그 아이의 숫자의 소수자리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소수자리를 0이라고 바꿔주시면 결과물처럼 이렇게 맞춰지죠.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이 60이어야 되는데 50까지밖에 안 보이네요. 60으로 바꿔줄 거고요. 기본 단위가 20, 40, 60, 20 단위로군요. 20. 표시 형식 역시 숫자 값이 소수자리 없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결과값 맞춰주시면 되겠죠. 특별히 언급은 없지만 중간에 이렇게 표식들이 좀 더 커 보이니까 표식도 콕 찍으셔서 표식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 자동 설정되어 있는 친구를 기본 제공되어 있는 거 중에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바꿀 거고요. 크기는 2배 뻥튀기 해볼까요? 10이라고 하시면 좀 더 커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점점 비슷해지고 있죠. 도형에 대해서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 말풍선 모양 중에서 모서리가 살짝 둥근 쭉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스타일도 미세육과의 파란 강조 1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 똑같은 아이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거의 비슷한데 테두리의 선이 우리 건 좀 너무 흐려 보이니까 선의 색깔도 짙은 색깔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서식에 선의 색깔 짙은 색을 원해요. 하나씩 하나씩 클릭하셔서 선의 색깔 바꿔줄게요.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 제작하겠습니다. 제목 넣을까요? 아래쪽에 도형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록볼록한 느낌이 드는 아이들은 스마트 아트 이용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구분하셔서 도형과 스마트 아트 골고루 잘 적용을 하세요. 삽입에 도형 가셔서 맨 밑에 깔려있는 친구부터 차곡차곡 넣겠습니다. 도형들에 대해서 글꼴은 굴림의 18이라고 했으니까 몽땅 다 넓게 드래그해서 글꼴 맞춰주도록 하죠. 나머지 올록볼록한 느낌의 스마트 아트 넣도록 할게요. 삽입에 스마트 아트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모양에서 개수만 다르다면 나중에 개수는 추가시켜주면 되니까요. 피라미드 목록형 맞습니다. 확인.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장자리에 있는 조절점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칸칸이 클릭하셔서 타이핑 하시면 데이터 입력이 가능한데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하고 싶다. 왼쪽에 텍스트 상자 눌러주시게 되면 맨 막내둥이를 기준으로 해서 엔터 치시면 추가로 항목을 더 넣으실 수 있어요. 타이핑은 텍스트 창에서 바로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만들어진 도형에서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더 이상 텍스트 창이 필요가 없으면 이렇게 X표 표시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결과물이 흑백이기 때문에 알록달록한지 아닌지는 농도를 보시고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는 3차원의 벽돌 모양인지 광택 처리인지도 콕 찍으셔서 위쪽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 보시고
스마트 아트의 스타일에서 3차원 찾으시면 되겠죠. 벽돌 모양인지 이 친구가 맞네요.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색깔이 알록달록하다면 색 변경 눌러주시면 되겠죠. 어떤 색깔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 알록달록해 보이는 색깔 아무거나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스타일에서 3차원의 광택 처리 찾으시면 되겠죠. 글자의 크기나 모양에 대해서 홈에 가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굴림의 18. 작업이 끝나게 되면 왼쪽에 있는 도형들의 묶음과 오른쪽에 있는 도형들의 묶음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애니메이션 효과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왼쪽에 있는 친구들 먼저 클릭 드래그해서 넓게 쭉 잡아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룹으로 묶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도 역시 몽땅 다 넓게 드래그 하셔서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어 줄게요. 왼쪽에 있는 1번부터 애니메이션 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애니메이션 바운드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왼쪽에 있는 너는 이라고 선택했고요. 애니메이션 메뉴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 중에서 바운드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이라고 선택하시고요. 여기서도 역시 애니메이션 효과 나누기라고 선택하실 수 있겠네요. 나누기에서 옵션에 대한 얘기가 바깥쪽으로 세로 바깥쪽이라고 방향이 지정이 되어 있죠. 효과 옵션에 가시게 되면 방향도 지정 가능합니다. 세로 바깥쪽.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다 작업을 했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는지 애니메이션 순서 맞춰서 작동하고 있는지는 슬라이드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죠. 손가락 모양 나왔을 때 클릭. 5번째 차트 슬라이드로 바로 이동하고요. 클릭해서 다음으로 넘길 적에 클릭. 바운싱 되는 거 왼쪽. 나누어지는 거 오른쪽 순서대로 잘 나오고 있네요. 파일을 저장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을 할 겁니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저장하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이 새겨진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이렇게 해서 파일을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10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